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출렁였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짙었는데요. 오늘 특히나 운수창고 업종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기록이 세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외에도 오늘은 최근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저가 항공사들도 동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개인이 2천억 원치 매수에 나서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요. 대부분 업종들 하락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 포지션 극명하게 엇갈렸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좀 뭐 부진했죠, 그렇죠? 네, 막판에 좀 살짝 좀 반등이 좀 나온 모습 보여줬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장중에 뭐 종목들도 뭐 대부분 좀 부진한 모습들이었고 뭐 일부 강세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뭐 평균적으로 좀 부진했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부터는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보시게 되면요. 최근의 저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최저가, 그러니까 어제도 강조드렸다시피 바로 이쪽 구간 근접까지만 오지 않으면 뭐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시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가격대 근접까지 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후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외국인들이 살 때 같이 사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요. 개인이 같이 팔 때, 그렇죠? 가치가 아니라 이제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줄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자,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위에 있는 것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매수해줬죠? 아주 조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상황에서 개인이 같이 팔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거의 장 초반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딱 사고 시작하자마자 개인들이 딱 팔기 시작하죠. 그럼 그런 조짐이 나오면 그래 오늘은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해줬고 개인은 매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뭐 단기 매매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종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오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을 통해서 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내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확인하셔야 될 것은 최저가 근접까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종목을 발굴했다면 그냥 눈에 보인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이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되면 그날을 매수 적기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장 초반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뭐 잠시 잠깐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한다면 자, 미국 증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최저가 근접이기 때문에 상위 1%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단가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는 근접만 오지 않는다면 뭐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에 좋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최저가 근접까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할 때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 수배전반 전문 업체인 서전기전입니다. 이 종목 오늘 무려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대표님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썼을까요?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뭐 무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해당 종목을 검색기로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단기적인 측면이야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지만은 보통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호재, 장기 악재로 보통 일반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장기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부정적이지도 않았죠. 우선은 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은 해당 종목은 우선은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지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죠. 자 우선은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연결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는 2016년도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종속기업이 이제 나갔다라는 얘기고 개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289억 정도 시총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시총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한 182억 정도 되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시총 대비해서 유보율이 한 1000%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재무 안전성 확보가 된 상황이죠. 주가는 바닥주입니다. 네, 바닥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시장이 그동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지지 않았던 거죠. 이유는 바닥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물량도 없는 거죠. 근데 해당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지분이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많으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분이 많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빠져나갈 물량이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걸 떠나서 쉽게 안 빠집니다. 지분이 많으면.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잠시 잠깐 지분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쪽이 좀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왕 설명드린 거 좀 제대로 좀 말씀드려야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대 주주 지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45%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분 축소가 없다. 그것도 비중이 45%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즉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달리 해석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 변동이 없고 지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또는 뭐 최악의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중장기로 바라볼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본의 어떤 그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통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보셔도 될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은 길게 끌고 가는 식으로는 한번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는 걸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서전기전 최대 주주 지분 변동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장기로 보기는 조금 부족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아트라스 B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국 타이어 계열의 축전기 제조 업체인데요. 오늘 3%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오늘 등락이 없을 때 검색기 포착이 됐던데요. 이러한 네네. 종목도 포착이 되나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아트라스 BX를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종목 상담을 하면 항상 이 종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아트라스 BX를 많이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니 일단 이거는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나름대로 좀 추측을 좀 해보면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월장 급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하게 빠진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거래량 측면이라든지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성공을 최종적으로 내가 성과를 좀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주식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 그리고 가격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해당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로 보면은 별로 올라간 거 없죠. 보시게 되면 뭐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올라가서 눌림목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차트는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항상 크게 보시라고. 연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차트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해당 종목은 지금 현재 10,000%가 올라갔습니다. 10,000%. 그렇죠? 그럼 10,0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바닥권에서는 상위 1%들이 분명히 매집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매집을 했을 것이고 주가가 10,000%가 올라갔는데 그 이익 실현 안 하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텐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고가에서는 거래가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종목은 상당히 많고 뭐 이런 종목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시기는 글쎄요. 뭐 때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트라비엑스라는 종목이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뭐 성장성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중요한 것은 가격이 비싼 종목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익 낼 종목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올바른 어떤 그 투자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지금 현 자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트라스 BX 이미 좀 가격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물량 축소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보호 회로 및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인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해당 종목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우선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시크릿노트 검색기 종목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어요.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두세 번 정도요. 그러면서 제가 매번 해당 종목 좋습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시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죠? 예, 아주 뭐 잘 버텨줬고 또 최근에는 또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연결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로직스 플러스 종속기업의 합산. 뭐 잘 나옵니다. 딱 보시는 것 그대로. 뭐 특별하게 문제 삼을 거는 없죠. 개별 재무제표, 순수 파워로직스의 재무제표. 보시면 2017년도에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 1분기부터 시작해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흑자 전환, 즉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은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가에 뭐 턴어라운드를 하느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느냐. 그러면 해당 종목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그냥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면 와,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바닥입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당 기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한 번에 2009년도 한 번 반등이 나왔죠. 근데 사실 이 당시 때는 뭐 다 반등 나왔죠. 왜냐하면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파워로직스뿐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 나왔었죠. 그 당시는 대세 급등장이었었기 때문에 이후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안 가면 그게 이상하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단기적인 측면도 좋지만은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지금 현재 타이밍은 놓쳤죠. 왜냐하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눌림목 모면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지금도 오히려 기회예요.
근데 이제 물론 중장기라는 것은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하죠. 1년에서 2년 이상을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투자하신다면 앞으로도 파워로직스를 통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단타 비법에 대한 어떤 필살기와 동시에 검색식을 제가 공개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팁. 그러니까 쉽게 해서 스스로 검색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을 희망하고, 네, 우리가 또 노후 준비를 또 우리가 또 희망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난 온라인 무료 방송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까지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더욱더 알찬 내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기다리던 박동혁 대표님의 강의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자, 오늘 교육 방송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실전 투자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급등주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스피드 검색기 발굴법 팁을 오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급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 그 팁 지금 바로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그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한 2,200개 정도 되는데 종목을 좀 빨리 스피드하게 종목을 뽑아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검색기를 좀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스피드 검색기 발굴법, 그렇죠? 뭐 어제 내용과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께 검색식을 아예 공개를 했죠,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뭐 수많은 노하우 가운데서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고 이제 일부 팁을 좀 드렸었죠. 공개를 했죠. 검색식을 아예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식 공부라는 것도 그 방법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좀 속도도 빠르고 또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스스로 검색기를 개발할 수 있는 팁, 그 능력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오늘 방송.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한 장세, 해답은 단타 매매. 그런데 단타 매매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단타 교육을 좀 했기 때문에 뭐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단타, 스윙, 중장기 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쉬운 매매는 중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은 값이면은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는 뭐 어찌 보면 상당히 고급 기술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착각입니다. 전혀 고급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장기 투자만큼 쉬운 투자는 없죠. 예를 들자면은 재무제표 그냥 안 망하는 거. 좋은 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께 중장기 종목은 제가 뭐 수십 개라도 추천할 수 있어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끌고 가면 크게 수익 날 만한 거. 그런 거 많거든요. 재무제표 망하지 않는 거 그냥 많이 빠진 거. 그냥 고가에서 바닥 찍어서 완전 작살 나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작살은 나 있는데 재무제표는 문제 없어요. 근데 최대 주주가 바닥에서 매수해주고 있어요. 그거 한 2년에서 4년만 끌고 가보세요. 네,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장기 투자는 굉장히 고급 기술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이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진짜 기술이죠. 내가 2, 3년 걸릴 거 1년으로 단축시키면은 대단한 거죠. 그 1년 걸릴 걸 6개월로 단축을 시킨다면 더 대단한 거고. 그 수익을 계속 빨리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수록 나는 금방 빨리 수익을 내서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는 주식에 꽂히며 동시에 가장 어려워요. 가장 고급 기술이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2,200개 종목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2,200개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단타 매매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이제 연구를 그동안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뭐 밤새 가면서 시장 급락장 오기 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단타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제 결과물이 안 좋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공부했든 간에 결국에는 시장은 떨어졌고 종목은 밀렸고 내 계좌는 박살이 났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시장이 빠져가지고 손실이 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 실력 부족이구나. 그 실력이 좋았으면은 급락장에서 뭐 손실도 안 났을 것이고 또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고집을 자꾸 씌워요. 아니야. 나는 교과서에서 책 보고 공부한 거고 TV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해 주는 내용 가지고 공부했어. 이건 확실한 거야. 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뭐 맞지 않겠어? 시장이 빠져서 손실 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났으면은 내 머릿속에 이 든 지식은 일단 돈을 버는 지식이 아니라 돈을 깨먹는 지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손실을 많이 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은 돈 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로 인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인정을 하신 상태에서 제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다시 새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단타 매매는요. 확률이 높아야 됩니다. 확률. 10종목을 들어가서 대단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단히 높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전문가님들 방송 들어요. 아, 다른 전문가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저는요, 확률적으로 70%입니다. 10종목 들어가면요, 3종목 정도 손절치고요, 7종목 정도는 수익입니다. 7종목이 수익이고 3종목 손실이니까 수익 아니냐? 아이고, 뭐. 매매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익은 크게 낼 수 없고 손실은 크게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수익은 요만큼, 손실 날 땐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70%면은 그거는 망하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지만은 100%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100%에.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10종목을 투자해서 7종목 정도 10종목을 투자해서 7종목 수익이고 3종목이면은 이건 실패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종목을 매매한다. 그럼 100종목을 매매하면서 내가 10종목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확률이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아야 돼요, 확률이. 자, 두 번째, 수익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또 빨리빨리 계좌가 느니까. 그리고 안전해야 돼요. 안전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사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단타 매매를 하셔야지, 이 네 가지가 되지 않았을 때 단타 매매를 하면은 손실 날 확률 제가 봤을 때는 100%입니다. 결국에는 깨먹는 구조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 네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단타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공부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시간과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주식 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공부하는 팁을 드리면요, 방송 시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을 굳이 시청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제 제 방송 여러분들 자주 시청하셔야지 또 실력이 늘겠지만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참고 자료예요. 말 그대로 참고 자료.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 옵션, 옵션 만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매월 찾아오는 옵션 만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 날인데 옵션 만기 날은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나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질문 드려봤어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9%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안 봐도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주식 역사를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달력을 이제 폈어요. 그렇죠? 뭐 이 달력 볼 필요 없죠. 스마트폰에 다 달력 나오니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몇 월 며칠 옵션 만기 날 그거를 주식 역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길면은 한 10년치라도 그걸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옵션 만기 날 시장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거를 일일이 분석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 해봤어요. 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거의 대부분 옵션 만기 날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소통하는 프로그램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제가 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옵션 만기 일이라고 치자 이거죠. 또는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 일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 일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내일 옵션 만기 일 방향성 어떻게 예측되는가? 뭐 이게 주제라고 치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옵션 만기 날이 뭔가 엄청난 빅 이벤트,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주제를 삼고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옵션 만기 날은 이게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죠.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아, 옵션 만기 날은 부정적이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든 역사를 다 훑어보고 달력을 꺼내서 옵션 만기 날을 일일이 다 체크했습니다. 옵션 만기 날 올라가는 경우가 7, 80%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50대 50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믿지 말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분석하시라 이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통계를 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음 화면. 자, 볼게요. 내가 검색기를 하나 개발하고 싶어요. 내가 단타 검색기를 개발하고 싶어요.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올라가는 종목을 나는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 검색기를. 그럼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빨리
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검색기는 그 역할이에요. 검색기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프로그램화해서 종목을 빨리 발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검색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색기가 답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음봉이 나오는 경우 다음 날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 날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거를 직접 분석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음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 날 올라가는 경우보단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 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 아, 그래? 그럼 검색기에 뭐라고 써요? 캔들 양봉, 일봉상 캔들 양봉 검색기에 집어넣는 거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음봉보다 양봉이 높으니까. 다음 화면. 자, 그러면 내 단타 매매를 원해요. 예를 들자면 난 내일 당장 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일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싹 훑어봐서 강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5%, 10%, 20%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날 그렇게 급등이 나온 그 전날 거래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제 얘기를 믿지 마시라 이거예요. 참고 자료고 나중에 직접 눈으로 차트 돌려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물론 제 얘기는 정확하긴 하지만. 거래량 50만 주 미만 종목은 다음날 급등 확률이 낮더라. 확률적으로. 50만 주 이상은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급등하는 종목들의 그 전날의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50만 주 이상이더라. 단타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50만 주 이상으로 검색기에다가 내가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양봉에 거래량 50만 주 이상. 그렇죠? 그럼 그런 종목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확률을 계속 높여나가는 거죠. 다음 화면.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죠. 이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우량주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이제 코스닥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코스닥이 상승장일 때는 단타 수익이 잘 날 확률이 높고 코스닥이 떨어질 때는 단타를 매매하면 손실이 날 확률이 높고 확률적으로. 그럼 언제 매매하셔야 돼요? 시장 좋을 때 매매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언제 좋은데요? 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제가 좀 전에 시장 한 줄 평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그게 보통 장 초반에 현상이 발생된다. 아, 이런 현상이 발생되네? 오케이, 오늘 단타 한번 쳐보자. 아니면 종가까지 확인하셔도 되는 거고. 종가에 외국인이 샀고 종가까지 계속 보는 거죠. 종가까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했고 개인이 팔았다. 그럼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종가 그때 종가 매수하는 거예요.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종가 매수를 하면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안 잡고 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그냥 무조건 단타를 치는 거예요. 수익이 나겠습니까? 손실 안 나면 다행이죠. 그렇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다음 화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이 매도를 하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 그 종목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참고 자료예요. 아, 그냥 그래? 내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지. 믿지 마세요, 저를. 여러분들. 네. 전문가들을 믿지 마세요. 또한 저를 믿지 마세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돼야 돼요. 내 눈으로. 그게 아니면 정답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분석하셔야 돼요?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2,200개 정도 되는 게 그중에서 다 볼 필요 없고 코스닥 종목들만 보는 거죠. 코스닥 종목들, 거래소 대형주 100종목, 코스닥 중형주 300종목, 나머지 800개 이상은 소형주. 그 종목을 그냥 시간 날 때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 하루아침에 정답은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시간 날 때마다 HTS 켜놓고서 그거 분석하는 거예요.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진짜 확률이 높네?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확률도 높아지고. 다음 화면. 이제는 좀 보조 지표를 좀 활용을 해보는 거죠. 내가 좀 더 확률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를 활용하게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죠. 양봉일 때 종목이 잘 가더라.
거래량 50만 주 이상인 종목들이 다음날 잘 가더라. 그쵸? 시장이 좋을 때 잘 가더라. 수급적으로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 더 잘 가더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확률이 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확률적으로도 높이기 위해서 보조 지표라는 걸 활용해서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계속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에 가까운 어떤 확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이제 이동평균선을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분들께서 이런 패턴을 관심 있게 보세요. 뭐 저런 패턴을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 이게 정답이구나.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많은 분들께서 정배열을 관심 있게 보세요. 5일 이평선, 20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 정배열화가 되면 종목이 잘 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5, 20, 60, 120일 이평선을 쓰면서 정배열화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왔죠, 그동안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가 깡통이 났죠. 반토막이 나든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 말 듣지 마세요. 제 말도 듣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팁만 드리도록 할게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라.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동평균선이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 120 이평선인데 그거 공부하세요. 숙제예요, 숙제.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여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 양봉이 떴어. 다음 날 올라갈 확률이 높냐, 낮냐? 낮아.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했어요. 장악하면 다음 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어떤 이동평균선? 공부하세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숙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숙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세요. 제가 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자, 보조지표예요. 뭐 보조지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보조지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나온 게 오실레이터죠. 어떤 지표의 오실레이터, 어떤 지표의 오실레이터. 그럼 이거를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 가는 자리가 어디가 잘 가느냐. 특별하게 잘 가는 자리가 어딘가.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반전 패턴. 음선에서 양선으로 바뀌는 첫 번째 날. 그 자리에 대체적으로 종목이 뜨면 잘 가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빨간색이 유지돼 있더라. 그거는 특별하지 않더라. 또는 침체 구간이다. 침체 구간은 확률이 낮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잘 가는 자리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아주 쉬워요. 주식 공부는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열정을 갖고 공부하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그동안에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오늘 이제서야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을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그렇죠? 엉터리 강의를 하니까. 그 맨날 나와서 교육 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북경협주 사세요. 예,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있고 이제 철도 깔면 이제 대박 나는 거다. 그런 거 공부하고 있으니. 예, 그런 거 교육시키고 있으니 수익이 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최대주주, 이대주주 싹 다 팔았다고 남북경협주 5월 달에. 그래서 작살났잖아요, 여러분들. 교육 강의를 할 거면 이런 걸 해야지. 네? 성장성 가지고선 뭐 그런 타령하면 수익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줘야 돼. 출발부터 엉터리로 배웠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보조 지표는 종류가 많아요. 뭐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볼린저 밴드, OBV, 이격도, 스토캐스틱, 파라볼릭, 뭐 트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증권사마다 또 자체적으로 개발된 보조 지표까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몇 개인지도 몰라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돈 벌고 싶다. 정말로 주식 투자 성공하고 싶다. 정말 절실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언제 다 분석하고 있어요? 일일이. 볼린저 밴드는 어떤 자리가 잘 가더라. 뭐 OBV는 어떤 자리가 잘 가더라. 일목균형표는 DMI는 스토캐스틱은 어떤 자리가 잘 가더라. 이거 언제 분석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절실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내가 수익을 내고 싶고 정말 절실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내가 나중에 노후 준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이번 주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아주 파헤쳐보자. 다음 주는 OBVI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자, 그 다음 주는 파라볼릭에 대해서 내가 마스터를 해보자. 그래, 하루 일주일. 그게 안 되면 2주씩 파헤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만큼 계좌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거예요. 보조지표가 100개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100개 이상 분석하세요. 100개나? 나 못하겠는데? 그럼 수익 안 나는 거죠 뭘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지표들 확률 테스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열정이 필요하죠. 바쁘죠 당연히. 그렇죠? 네 다음 화면.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매수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다음 화면이요. 네. 자, 요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딱 보면 나오죠? 이평선 뚫어줬죠? 그렇죠? 어떤 이평선인지는 제가 아직 공개는 못하겠고 이평선 뚫어줬죠? 밑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확대시켜놨죠? 오실레이터가 양선으로 바뀌었죠? 확률적으로 높아졌죠? 다음날 17%. 다음 화면. 근데 종목이 2200개예요. 언제 뽑고 있어요, 이거를? 네? 일일이 뭐 타자기 두들기면서 이거 뽑고 있을 겁니까? 하루 종일 손가락 네. 관절 염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스피드하게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1초 만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1초 만에 종목을 뽑아내야 될까요? 딱 뜨잖아요. 그렇죠? 딱 뜨잖아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가에. 네, 하루 종일 띵가띵가 하다가 끝날 무렵 돼가지고 검색기 한번 딱 검색해서 1초 만에 종목 발굴해서 사는 거예요. 하루에 주식 투자하는 시간은 딱 1초. 그렇죠? 2초죠, 2초. 5초 정도 되려나요? 그렇죠? 종목 확인하는데 1초. 매수하는데 한 몇 초 정도.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여기서 잠깐.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또 인간은 기계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까?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예, 한때 막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슈였었죠. 2015년 유럽 바둑 챔피언십에서 세 차례나 우승한 프랑스의 파누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파누이는 이제 중국 이름 같은데 중국계 프랑스인입니다. 네, 귀하했어요. 세계 최상위급 프로기사. 아유, 잘생긴 우리 이세돌. 네, 우리 구단과 경기에서 이겼어요, 또. 자, 세계 랭킹 1위 커제. 아유, 알파고한테 잽도 안 됩니다.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죠? 정확합니다. 검색기는. 내가 머릿속에 든 지식, 심리적인 측면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오로지 기계적으로. 심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일 때만 종목을 얘기해주는. 느낌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왠지 갈 것 같은데. 왠지 갈 것 같아. 왠지가 아니라 갈 것 같은 종목이면 나오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나오는 거고. 정확한 거죠.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포착해내는 거죠.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알파고 대단하다. 자, 다음 화면. 종목은 2200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단 1초 만에 발굴하는 능력. 그러니까 오늘 능력을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네, 인공지능 검색기 팁, 개발 팁. 다 공개한다는 건 아니고요. 팁. 자, 다음 화면. 2018년도 10월 24일 10월장은 급락장이었어요. 1초 만에 종목이 발굴이 됩니다. 이지라는 종목과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 발굴이 됐습니다. 1초 만에.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의 매수 타이밍은 어딜까요? 이렇게 보면 모르죠. 느낌적으로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는. 다음 화면이요. 여러분들. 자, 10월 24일 딱 1초 발굴이 되면서 종목이 딱 두 개가 떴어요. 그중 하나가 이지. 느낌이 아닌 근거가 필요하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순식간에 종목이 딱 포착돼서 종가 매수해서 다음 날 17%가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성창 오토텍. 어떻게 사요, 이거를? 느낌적으로는 사시면 안 돼요. 다음 화면. 그렇죠? 딱 뜨죠. 딱 뜨면 그냥 네, 장중에 띵가 놀다가 이제 끝날 무렵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종가 매수 딱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서 다음날 11%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워요, 여러분들. 제대로 배웠으면은 지금 수익 나셨을 거예요. 제대로 배웠으면.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성장성 타령하니까 수익이 납니까, 여러분들? 맨날 꼭대기 종목들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답 안 나옵니다. 오늘 제대로 배우세요.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죠? 네, 저희 주식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드라마 포기하시고 술 약속 포기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 내가 스스로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오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스피드 검색기 발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대표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네. 자, 오늘 뭐 평상시 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뭐 오늘은 특히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기 매매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주식시장이 뭐 좋은 것만도 아니고 박스권 장세 또는 하락장에서는 뭐 수익 중장기가 맥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단기. 그리고 꼭 뭐 하락장, 박스권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는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킬 수 있는 필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목이 2,200개가 됩니다. 그거 언제 뽑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리 머릿속에 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2,200개 종목을 내가 순식간에 빨리 뽑아서 종목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힘들고 또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스피드 발굴 검색기 팁, 개발 팁을 오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스피드 검색기 개발 그 비법 힌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시즌4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